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에도 짠맛 나는 세상 이야기, 달콤한 트렌드 이야기, 그리고 가끔 감칠맛 나는 사람 인터뷰로 청취자분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첫 화는 시사 이야기를 맡은 다혜, 우연, 두리가 진행합니다. 두 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짠맛이에요? 근데 약간 오늘 내용도 약간 짠내나지 않나요? 네. 난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의 이제 주제 선정이 첫 소개로 약간 적절하다. 네. 그리고 트렌드 이야기가 달콤하다는 거는 그 트렌드화에서 이제 말씀해 주실 예림님이 알아서 답을 가져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뤄볼 이슈가 조금 짠내나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로 요즘 핫한 이 새벽 배송 문제인데요. 요거는 사실 다시 말하면 새벽에 좀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야간 노동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대체 왜 갑자기 새벽 배송이 새삼 이슈가 됐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9월 26일에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기구가 출범을 했어요. 이게 택배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새로운 배송 기준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여당이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처음 출범하는 자리에서 그 김병기 지금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심야 배송이 일반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분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편리함,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해법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기구가 출범한 게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고요. 또 이 기구에는 그 여당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고 정부, 이 택배 물량과 관련된 정부가 이제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쿠팡과 같은 택배업계, 그리고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새벽 배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슈가 된 건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그 전국 택배 노조가 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 배송을 좀 제한해달라라는 방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노조가 심야 시간대 배송을 무조건 금지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금지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새벽 배송을 무작정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배송 품목에 좀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배송 물량을 좀 줄여서 이미 이제 새벽 배송을 받으시는 소비자분들의 편익과 노동자의 건강권 사이에 좀 균형을 좀 만들어 보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보자.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가 됐는데 좀 잘못 알려졌어요. 이게 왜 잘못 알려졌냐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아마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새벽 배송 금지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좀 와전이 됐고, 제가 뉴스를 좀 더 찾아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두고 계속해서 새벽 배송 금지 이슈 이렇게 명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정확하게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이게 시작이 한국경제신문에서 금지라고 썼나요? 처음에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네. 일면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택배노조 쪽 취재를 안 했어요. 저런. 이거 업계에서 듣고 쓴 것 같거든요. 네. 그 기사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 전면 금지라는 어쨌든 그 프레임이 처음에 그 보도로 잡히게 된 거고. 네. 그 기사를 읽어보면 되게 균형이 없어요. 워킹맘 없잖아, 발 동동. 이러면서 이제 그 업계 관계자 위주 얘기로 쓰여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2천만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금지를 해버리면 일괄적으로 거기다가 되겠냐. 이제 민주노총 또 이제 보수 쪽에서는 민노총이라고 부르는 부르죠. 이제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프레임이 잡히고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에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미 사실 논의의 축이 거기서부터 어그러졌네요. 네, 어그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따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는 갑자기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가 되는데 우리가 보는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새벽 배송 금지라고 잘못 프레임이 좀 잡혔는데
뭐 어쨌든 야간 근로 논의가 택배에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야간 근로 논의가 노동계 좀 전반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그 날의 전체 노동 시간을 뭐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뭐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등의 의견이 아직은 좀 제한하는 수준에서 오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현행법이 야간 근로하면은 뭐 직장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은 법에 있는데, 그거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뭐 노동시간 총량을 어떻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 좀 제한하는 거를 논의해 보자라는 논의도 좀 같이 오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심야 시간대에 근로를 하는 거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긴 해요. 특히 약간 교대근무, 간호사분들처럼 이제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은 수면 패턴이랑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근무를 계속할 경우에 뭐 암뿐만이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뭐 우울, 불안장애 이런 좀 다양한 질환이 좀 연계돼 있다, 이런 연구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 관련 논의를 좀 따라가면서 사실 가장 공감된 지점은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편의의 영역이지 이게 필수적인 영역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말을 처음 본 거는 이제 이승윤 중앙대 교수님의 이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벽 배송은 필수의 영역이 아니라 편의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의료, 치안, 소방과 같은 곳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산시장에서 새벽 경매를 하는 거는 유통구조상의 필연성이 있다. 하지만 택배 새벽 배송은 뭐 기능적으로 완전한 불가피성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짚으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좀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새벽 배송을 거의 안 쓰긴 해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또 저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잘 해먹는 사람이 아니고,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의 시급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곳도 처음 출범했을 때 뭐 계속 이제 쿠폰을 주고 하니까 신기해서 이제 몇 번 써봤지만, 아마 그 출범한 지 몇 년 오래됐는데도 한 5번 이내로 썼을걸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안 쓰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막 긴급하게 막 식재료를 배송하고 이럴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 식재료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주문하는 편인데, 읽진 않지만 책을 많이 주문하는 출판업계를 먹여 살리는 고객인데, 책도 어느 순간부터는 다음날 새벽 7시, 새벽 6시에서 뭐 9시 사이에 배달드립니다. 이런 게 거의 기본 옵션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이 그렇게까지 긴급하고 시급한 물품인가? 예를 들어 뭐 시험 대비하는 분들은 진작 주문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필요로 느끼지 않는 물품도 거기에도 전반적으로 새벽 배송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고민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새벽 배송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다들 되게 올바르게. 근데 이게 저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막 새벽 배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너는 악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네. 솔직히. 네. 저 요즘에 식재료는 그 배달의 민족 비마트 자주 쓰거든요. 네. 그거는 새벽 배송은 아니고 바로 오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주로 그냥 저녁에 시켜서 식재료 정리하고 살짝, 근데 시켜봤자 혼자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그냥 주변 마트 가서 사고. 근데 이게 배송이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옵션이 아니라 그 기본값으로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새벽 배송 안 받겠으면 옵션을 다시 눌러야 돼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게 아까 말한 쿠팡, 컬리도 그렇고, 말씀하신 뭐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 양탄자 배송, 맞아요. 그리고 지그재그 같은 옷 쇼핑 뭐 이런 데서도 다 아침 7시 전에 배달을 해줘요. 근데 이게 또 옵션도 무료니까 굳이 뭐 또 늦게 받을 거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면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요, 생각이. 예를 들면 네. 저도 막 여행 갈 때도 원래는 미리 막 필요한 거 막 몇 주 전부터 막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새벽 배송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뭐 빠뜨리면 급하면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거에 조금 놀란 게, 저 스스로도 이게 중독이 됐다고 느낀 게, 한번 제가 그 출입처를 옮겼는데, 네. 그때 출입처 그 기자실에서 옆자리 선배 기자가 시끄럽대요. 그 키보드 치는 게. 그래서
내일 나 여기 또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키보드 그 덮개 있잖아요. 네, 소리 안 나는 네. 거. 그걸 그냥 시킨 거예요. 쿠팡으로 빨리. 근데 심지어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그게. 근데 그걸 보고 약간, 나 너무 내가 급하다고 그냥 이거를 그냥 시킨 게 맞나? 라는 그 자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체계가, 뭐 급하면 어쨌든 이걸로 바뀌었다는 걸 느껴서 좀 덜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고, 그 사고가 바뀐 게 큰 것 같아요. 책도 뭐, 취재할 때 책 필요하면 도서관 가거나, 전 급하면 이북으로 사서 보거나 이러는데, 실물책이 바로 다음날 오니까, 그냥 그것도 새벽 배송으로 막 시켜버리고, 또 내가 안 쓴다고 해도 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저 진짜 오피스텔 사는데, 같은 층 다른 집 보면 맨날 아침에 정말 산더미처럼 그 쿠팡 프레시백 있잖아요. 그 다회용 그 박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정말 쌓여 있거든요. 산더미처럼. 맞아요. 저희 아파트 공동 현관에도 기본적으로 프레시백들이 한 최소 서너 개 이상씩은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우연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경제지 기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야간 배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고 했는데, 야간 배송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교통혼잡이 적고 주간보다 수입이 높고 낮 시간을 개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들이 있었다고 해요. 긍정적인 거는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진행된 야간 배송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야간 배송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간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0%도 안 됐고, 절반 이상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실제 택배 노동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야간 근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헌법상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고, 제10조랑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권리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두리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아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주의해서 저희가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연님이 다 짚어주신 대로 이게 경제지출처잖아요. 근데 경제지는 아무래도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곳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출처도 사실 되게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곳에서는 마치 이게 소비자의 권리나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실 기업의 수익 극대화라는 논리가 약간 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사실 배달 노동자 분들이 야간 근무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거는 야간 수당이 높기 때문인데 특히 예를 들어 체력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젊은 분들은 내가 바짝 벌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간 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약간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돼 있는 점도 좀 고려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 네. 제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에 그 장혜영 전 의원이랑 토론했잖아요. 네. 그 전날에 이제 본인한테 접수된 그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쫙 올렸어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였어요.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왜 너네가 막느냐 하는데 사실 그냥 약간 노잼인데 맞는 말 하자면 원래 자유라는 거는 무한적이지 않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험한 일, 남들이 안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는 당연히 돈을 더 주는 거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일을 더 하게 되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인데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재수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소리 한다는 비판이 많이 이런 듣죠, 말을 사실 했을 때 맞는데. 물론 네. 이런 논리에서 많은 노동들이 금지가 되고 발전을 해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영국 산업혁명 때 아동들 막 노동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동 노동이 이제 금지됐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몇 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이주 가사 네. 노동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거든요. 네. 그 모델을 갖고 와서 하자고 했다가 맞아요. 아무튼 욕을 먹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그냥 직업 선택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그런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또 설득력이 있을까? 이거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솔직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망가져도 생계 급하니까 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너는 너의 자유의지로 지금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자기 착취라는 게 상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다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고 두리님도 하고 다희님도 하고 다희님 맨날 뭔지 모르겠지만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뭘 밤을 새고 있다고 하고 이게 끊임없이 사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참 슬픈 게 그렇게 밤새겠다고 하면서 한 절반은 유튜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 착취에 너무 익숙한 인간인 그쵸.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본 세팅값이기도 하고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려고 야간 노동을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은 한 3, 4일을 맥을 못 추더라고요. 제가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건강에 적신호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소비자가 원하고 노동자가 원해도 규제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어떻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나쁜 것 같은 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분의 주장은. 근데 우리가 지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어쨌든 이 새벽 노동이 상당히 이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사망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오늘도 저희 보도로 또 추가 사망자 있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한겨레 보도로. 그래서 뭔가 규제 가능한 영역은 없고 모든 게 경제 논리, 수요 공급,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란 것 같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뭔가 한쪽에 그냥 호응을 얻으려고 타겟팅해서 말하는 거는 전혀 현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하자는 차원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노동 조건이 만약에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라서 내가 이걸 당연히 할 거야 하는 분도 사실 혜택을 받는 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앞서 다혜님이 소개해준 이승윤 교수는 야간 노동에는 필수의 영역과 편의의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경찰이나 의료인처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필수 영역이지만 택배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택배만 제한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조금 우기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이승윤 교수님은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고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새벽 배송 노동에 대해서 쓴 챕터도 있어요. 그분께서 표현하신 게 이거예요. 공급 주도 가짜 수요. 그러니까 공급이 주도하는 가짜 수요다 해가지고 없던 수요가 만들어진 거네요. 수요가 만들어진 거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작년 조사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사람들도 이걸 필수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새벽 배송 필요성에 대해서 65.8%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걸 사용해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고 그래서 기꺼이 불편함을 저는 감내할 의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찬성하는 사람도 그 논리를 갖다 대면서 병찰도 있고 이것도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냥 편리하니까 쓰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때 그 아까 말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의견들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소비자 입장도 있었어요. 그게 거기에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인데 그분들을 두고 내가 장 보러 가기 어려우니까 필수다. 아니면 내가 워킹맘인데 맞벌이고 애 준비물 언제 챙기냐 필수다 하는데 사실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현상이 생긴 지 지금 5년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에 새벽 배송이 확대가 됐는데 무전에 어떻게 살았어. 솔직히 너무 시니컬한 거야. 너무 새벽 배송 없는 그 나라에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우리의 사이클을 그냥 바꿔버린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 이전에 너무 까먹었나 봐. 원래 여행 가려면 이렇게 막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냥
오늘 시키면 내일 오니까 여행 당일에도 받을 수 있지라는 그 생각으로 사고가 바뀐 거잖아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 자체를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이 5년밖에 안 된 거를 무슨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거는 저는 과장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조사에서도 국민 80%가 넘는 응답자가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대답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왜냐면 정치권에서 보통 이렇게 공방 형태로 이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게 너무 많이 되는데, 그 보도들의 어떤 뭐라 그래요, 거품망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걷어내고 실체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할 점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보통 A 입장, B 입장에서 VS 이렇게 쓰는 기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기계적인 중립이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그 기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걷어내고 실제 그 국민 의사들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막 되게 많은 기사에서 편의적으로 논란 막 이렇게 쓰는 기사들보다 실제 우리 국민의 의식이 훨씬 더 진전돼 있거나 진보돼 있는 경우도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약간 동성혼이나 생활동반자 같은 문제도 정치권이나 뭐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되게 막 문제적이고 논란 있고 아직 갈 길이 멀었고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동의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연님 말씀대로 사실 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에 공감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권에서 혹은 그 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제 보수지들도 되게 열심히 이 반대 의견을 맞불을 놓을 거고, 그걸 또 받은 보수 이 정치인들이 또 엄청난 이제 프레이밍을 하겠지만, 알맹이만 놓고 보면은 과로 방지 공감대가 있는 거에 저는 되게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고, 저는 이게 가능한 지점 중에 하나는 그냥 배달업이 되게 많이 뭐랄까 대중화된, 일반화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배달로 생활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실 누구나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꼭 새벽 배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되게 많은 직장인 분들이 자기 뭐 주말이나 뭐 퇴근 후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할 때 어쩌면, 그러니까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생각보다 이 논의를 사실 우리가 진전시키는 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사실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만 보지 말고, 이런 약간 좀 뭐랄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 우리가 사실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돈을 벌려고 해. 그리고 내가 기왕이면 아직 체력이 될 때는 야간 노동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고 돈을 벌려고 해. 라고 결심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죠. 결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말이 이꼴 제가 당신의 노예나 부품이 되겠어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최근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태도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분노를 한 게, 사람이 어떻게 그 오브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아니면은 뭐 언론이 강조해서 뭐 되게 자극적으로 대립시키는 어떤 구도보다, 어쩌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권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믿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 방향,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이 정책적 논의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배달도 한 집 배달이면 추가 금액을 더 내는데, 새벽 배송이면은 소비자가 기사에게 돈을 더 지불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점점 안 쓰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구조로는 꼭 새벽 배송이 필요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선택지라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어쨌든 시작된 게 가혹한 이 새벽 노동을 좀 개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새벽 배송을 뭐 규제하자, 반대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거니까 꼭 새벽 뭐 이런 거에 갇히지 않아도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게 도리님이 말씀하실 이 새벽 배송을 받을지 말지를 소비자가 선택하고 그걸 돈으로 비용을 더 쓰게 만드는 구조로 하자. 그러면 뭐 저는 수요랑 물량이 줄고 당연히 노동 강도가 약해질 거라 생각해. 사람들이 뭐 정말 급하면 뭐 이렇게 돈을 더 내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더 망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잠깐 멈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논의에서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의 이 노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계속 굴러가는 구조니까 이거를 좀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쿠팡 노동자 정슬기 씨가 개처럼 뛰어다니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쿠팡 배송 시스템이 이 사람을 진짜 갉아먹는 거다라는 그 문제의식 자체는 다들 공감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내가 내 돈 벌겠다는데 이러면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편의점 뭐 야간 알바 무슨 뭐 다른 이제 예시를 드는데 그분들은 또 다 노동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택배 노동자처럼 이제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보호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만들어주자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확히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답답해가지고 보면서. 근데 이 사회 이슈 논의할 때 되게 많은 부분이 A가 되게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A를 개선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다 보면 그리고 A가 개선이 되면 또 개선된 거에 다른 영역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쳐서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에서도 그런 거겠지만 A가 되게 열악하다 하면 아닌데 B가 더 열악한데 C가 더 열악한데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가 더 피해자인가 같은 이런 논의로만 흐르는 게 저는 생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필수 불가결한 배송법이 일단 아니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필요한 순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5년밖에 안 된 건데 이거를 실행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사회에 막 격변을 일으키는 수준의 어떤 제도적 그 수정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편의나 긴급성과 그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이 완전히 뭔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막 척져야 되는 그런 이슈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막 내가 편하기 위해 타인을 갈아 넣어도 된다라는 방식이 계속 통용돼서는 안 되는 게 그냥 그게 저희의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노선 아닐까요?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어차피 유럽에서는 이미 뭔가 이 야간 노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정이 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금지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이미 존재하고 프랑스도 어쨌든 그 노동법에 야간 노동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경우는 아주 좁은데 예를 들어 사업의 계속성 또는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약간 그 사회의 필수적인 안전망 약간 말하는 것 같은데 야간 근로가 정당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근로시간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야간 노동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심야 시간대 뭐 자정에서 새벽 5시에 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야간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이들의 노동 시간은 전체 이제 하루 8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택배 노조가 제안을 한 것처럼 이런 뭐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가중시키는 요소.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에는 그 프레시백을 회수하는 거에 엄청 추가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없애는 방법을 고려를 해서 좀 어떤 그 노동 강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야간 노동자들을 좀 회사가 어떻게 어느 장소에 뭐 어느 시간대에 배치하거나 뭐 교대 근무 방식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노동 강도를 낮추는 방법도 우리가 되게 고민할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한 그 뭐 프레시백 회수 이런 거는 네. 쿠팡이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적 대화기구 2021년에 있었던 네. 그 기구 회의에서 합의를 한 게 분류하는 작업 이런 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 제외하자고 했는데 그때 쿠팡이 참여 안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에 도착해서 분류하고 프레시백 반납 작업하고 이것만 줄이고 그냥 택배차에 본인 배송한 물건 싣고 네. 나가면 훨씬 과로에 대한 그 부담이 저는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얘기에 계속 쿠팡이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논의에서. 그래서 되게 쿠팡이 그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쿠팡이 일하는 그 구조들, 그러니까 이 얘기 말하면 나오는 게 그럼 물류센터 노동자들 일이 더 많아진다 하는데 사실 네. 그 사이클도 저는 다 조정을 미리 땡겨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의 이 돌아가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의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이 새벽 배송 논의가 시작된 지 지금 한 2주 됐나요? 네. 됐으니까 그 단계로 좀 더 넘어갔으면 좋겠고. 한 달 반, 9월 말에. 지금 이게 의제화된 건 2주가 됐죠. 한 2주 정도.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당장 솔직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아까 말한 그 편의점 노동자 무슨 그 노동자들처럼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네.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사업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자기 점포 같은 거 없이 그냥 개인으로 회사랑 이렇게 노무 공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인데 사실은 그냥 노동자예요. 사업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네. 일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노동자를 포함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노동법에 어떤 보호를 받고 이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사실 이것들을 논의하면 좋긴 한데 그렇죠. 그게 네. 아까 말한 그 새벽 배송 금지 이거는 상당히 좀 약간 미세한 그런 그쵸. 접근 방법이고 네. 이게 좀 더 근본적이긴 해요. 근데 당장 또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같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기억할 때는 제 기억이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쿠팡이 처음 출범하고 그 쿠팡맨들을 어쨌든 많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네. 쿠팡맨들을 좀 고용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쿠팡이 내세운 홍보가 우리가 직고용하고 정규직 배달기사라는 걸 썼었던 네,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쿠팡맨은 우리 쿠팡이 직고용하는 정규직원이에요. 라 이걸 되게 홍보용으로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원히 이제 정규직이지 못하고 그 우연히 방금 짚어주신 대로 2021년에 쿠팡의 배송 담당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라는 곳이 생겨요. 거기가 이제 택배 사업을 전담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는 쿠팡맨이 아니라 퀵플렉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름의 어쨌든 특수고용 형태의 배송기사를 사실 대폭 늘렸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과로 주 52시간 야간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한을 아예 받지 않는 어떤 좀 그렇게 되는 현실이다 보니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과로사로 돌아가신 정슬기 배달 기사분도 개처럼 뛰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배송기사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받는 물량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야 그게 내 월급에 사실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정 씨도 거의 주 평균 63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약간 좀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그냥 이게 맞나? 좀 같은 사회에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내가 새벽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난 새벽 배송 안 시키니까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렇게 계속 노동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아까 네. 밤샘도 하고 주말하고 부업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노동하니까 피곤하니까 사실 내 편리함을 외주화를 주는 건데 내가 이게 장시간으로 노동을 하니까 이렇게 새벽 배송하고 시키고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 건데 사실은 내 저녁 있는 삶 만들려고 또 누군가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나는 소비자이자 노동자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를 그냥 지워버리고 소비자 vs 노동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도 약간 그냥 약자끼리 누구 고통이 더 큰지 뭔가 싸움 부추기는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정말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 조건이 또 좋아져야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주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도 좋아지는 거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 또래 분들 2030 분들 중에서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쨌든 쿠팡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이나 퇴근 후를 이용해서 사실 배달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배달 업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현대의 많은 노동자들이
그냥 되게 상시적으로 야근과 과로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심야 새벽 배송을 논의를 하는 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 우연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한국 사회의 과로 문제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발자 분들도 크런치 모드로 일을 하는 때가 있고 뭐 그때는 저는 뭐 그냥 문자로만 본 거지만 어떤 집에 가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거의 밥 먹고 자고 막 이러신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일단 듣기로는 크런치 모드를 이제 막 몰입해서 뭐 몇 개월 하고 그래도 끝나면 조금 쉴 수 있을까요? 이따 들었는데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방송계 같은 경우에도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작품 같은 거 하실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진짜 기본적으로 밤샘 작업하고 밤새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도 실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끝나면 또 그래도 한 달은 쉰다 약간 말씀을 듣긴 했어요. 어때요? 크런치 모드 겪어보신 경험은? 일단 크런치 모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IT 기업이랑 게임 업계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프로젝트 출시를 앞두고 일을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크런치 모드가 끝나도 제대로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추가 보상도 없고 휴식 시간도 보장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번아웃을 겪고 퇴사하게 되고 회사는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게 서로에게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게 노동자에게도 안 좋지만 기업에게도 절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거고 저만 해도 전 회사에서 그렇게 크런치 모드를 몇 개월 일하고 너네 끝나면은 일주일 휴가 줄게 해서 아싸 하고서 휴가를 일주일 받았어요. 퇴사할 때 보니까 제 휴가에서 깠더라고요. 휴가를 준 게 아니죠. 추가로 이렇게 부여해 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연차에서 그거는 크런치 모드 안 해도 쓸 수 있는 연차인데 그죠? 그렇게 생색을 내더니.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이 원래 노동시간 되게 과중한 걸로 사실 되게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밤낮 안 가리고 과로하는 거를 사실 이거야말로 사실 K 노동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건 여기서 정해지는 기준이 결국 다른 영역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과로해도 괜찮다.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밤에 근무해도 괜찮다. 결국 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랑 좀 직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비단 택배 업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야, 너 야간 배송 어차피 다 되는데 뭐 야간 근로 하는 걸로 뭘 그렇게 그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책 배송 얘기한 것처럼 책을 막 엄청나게 긴급하게 배송받아야 할 이유가 저는 잘 떠오르진 않는데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빠르게 적응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사실 또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뭐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되게 머리 아프고 심도 깊고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잘 모르는 거를 고민하는 대신 제일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잖아요, 사실. 최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가 워라밸을 버리겠다고 새벽 3시에 출근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진짜 70년대야? 이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과로를 어디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결국 빠른 배송이든 밤샘 근무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 아닐까요?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숏 슬리퍼는 없다고 합니다. 4시간 자고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 이 논의를 계기로 다들 과로한 노동, 야간 노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합의안 언제 나오죠? 아니 뭐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뭐.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에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유감이었습니다. 안녕.